그동안 우리나라 법에서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면섭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는 가족들 간에도 돈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형법이 개정되면서 가족 간 재산 범죄에 적용되던 이른바 친족 상도례가 폐지됐습니다. 예. 최근 박세리, 구하라, 박수홍 씨가 같은 연예인 사건에서 그동안은 절도나 사기, 횡령 같은 범죄라도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수사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가족 간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네네.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법인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청자분들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네. 해당 법은 형법 328조의 친족 상도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개정된 건데요. 친족 상도례의 본래 취지는 가족 내부의 문제를 형벌로 해결하기보다는 네. 가정 안에서 원만히 해결하자는 선의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가 복잡 다단해지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를 묵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재산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친족 상도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다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가족 간 재산 범죄, 예를 들어 절도, 사기, 횡령 등 이런 범죄에 있어서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친 간 범죄가 형이 면제되었으나 이제 피해자 고소 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해당 범죄의 기본 형량 자체는 변하지 않겠지만 네네.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되게 되어서 아무래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형량이 사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친족 간의 재산 범죄라면 그럼 어떤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형법상 재산 범죄 전반이 대상에 다 포함됩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자금을 가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투자나 사업을 빙자해서 금전을 또 편취하는 경우 또 공동 운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이 빈번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건들이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네. 이제는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친족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렇게 처벌 대상 친족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친족 상도례 친족의 법위는 민법 제777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법 제777조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친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부모, 자녀, 형제는 물론이고 조카, 삼촌, 그리고 처남, 며느리 같은 인척 관계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연예인 가족들의 횡령이나 사기 사건 같은 게 알려지면서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더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이 법 개정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분명히 이런 연예인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최근 박세리, 박수정, 구하라 씨 사건처럼 가족 간 재산 범죄가 공론화되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예. 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이런 사례들도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연예인 사건은 이제 언론화되기 때문에 네. 나타나고 또 극단적인 이제 사례일 뿐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일반 가정에서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성인 자녀가 부모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빼돌려서 수천만 원을 인출한 사례가 있거나 또 형이나 동생이
친척의 또 현금이나 기금속을 절취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아버지 부부가 지적 장애인 조카의 상속이나 급여, 유족 급여 등을 유용해서 또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라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법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친고죄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의사항이나 어떤 절차가 있을 것 같거든요. 친고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네네.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인들이 좀 관가하기 쉬운 점이요. 범죄 사실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친고죄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소를 할 때는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문자나 녹취 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가족 간 또 친족 간의 갈등은 뭐 주변에서도 흔히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할 만큼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신앙인으로서 바라봐야 할 자세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족 간의 이제 범죄가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과 에서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룻의 이야기를 보면 가족 갈등의 배경에는 대부분 재물과 탐욕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장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룻과의 그런 경쟁에 있어서 먼저 룻에게 양보를 했을 때 그 선택 자체 그 당시에는 그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된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 범죄에 있어서 그 탐욕을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청지기의 자세로서 재물은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는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가족 간의 이제 범죄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하는가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